전에 원장님 공부는 결국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처음 온 학생들이 오면 항상 나는 이런 질문을 하거든. 너는 공부를 왜 해? 또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또는 너는 어떤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저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또는 유튜브에 요즘 플렉스 하는 거 보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이런 말들 정말로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 좋은 대학 가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경우도 워낙 많이 있었으니까 진짜로 이 공부를 한다. 솔직히 안 해도 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내 주변에 성공한 사업가들 또는 성공한 커리어를 갖추고 있는 상당한 분들이 고졸인 상태에서도 성공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 심지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일 같은 거 해가지고 진짜로 대박 나서 한 몇백억씩 버는 주변 지인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겠지. 대체 대학교 그럼 왜 가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맞아. 공부 안 해도 돼. 단 남들은 못하고 나만 잘할 수 있는 뭔가 재주 하나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만 자꾸 하라는 소리다 보니까 나만의 장기를 고등학생 때 갖춘 아이들을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 공부가 외롭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고 또 대학교 때 친구가 있어. 그리고 사회 때의 친구가 있고 결혼한 뒤에 친구가 또 따로 있고 애 낳고 나온 다음에 친구가 또 따로 있단 말이야. 친구들이 생각보다 계속 바뀌는 경험하지 않아?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으면 이 친구들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좋은 사람으로 가긴 돼야만 내가 외롭지 않게 사는 건가? 내가 이 친구들 무리에서 떨어지면 나는 진짜로 외로운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오해들을 계속 하면서 지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사업을 되게 한 20년 가까이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깨우친 게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들에 대한 명확함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지. 첫 번째,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주를 내가 내어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걸 내어주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다면 관계들이 좀 많이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쉬운 예로 내가 만약에 엑셀이라도 되게 잘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엑셀을 할 줄 몰라.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엑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겠지. 그때 인색하지 않게 최대한 많이 도움을 준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10명 중에서 8명은 분명히 나한테 돌려주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2명 정도는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재주를 갖고 있어서 돌려줄 것들이 있겠지. 근데 그게 꼭 물건이 아니어도 되고 뭔가 돈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야. 나만의 능력, 재주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신뢰가 생겨. 내가 이만큼을 주면 이 친구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서 서로가 뭔가를 원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결국은 그런 관계들이 더 끈끈하게 믿음으로 이어지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웃음 지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나만의 장기가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야. 근데 공부를 지금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정표 하나를 세우는 거랑 같은 것이지. 실제로 공부를 시작해보면서 생각보다 내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네. 생각보다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발전할 여지가 있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대학교 같은 곳들을 가면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도 최소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학을 가는 것과 안 간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더 다양한 경험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냐 없냐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그런 기회들을 얻는 것이고, 내가 나만의 장기를 뭘 선택할 것인지를 숙고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들을 쌓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에서 그럼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하잖아. 나만이 할 수 있는 재주도 중요하지만 또 대학교를 갔으면 대학교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을 꼭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막 몰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대 때밖에 없어. 생각보다 30살에 갑자기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한다? 가능하겠어? 특히 그 기간 안에 나만의 장기로 만들기가 훨씬 용이하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따라하지 못하겠지? 원장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사실 나랑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친구지. 프랑스에 있는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어. 그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난 22, 23살? 그때 그의 나이는 한 5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야. 지금은 내가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치닫고 있고 그 친구는 지금 7순이 넘어가고 있지. 되게 위풍선 같은 사업 같은 거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판매상으로 시작한 거지. 한국의 총판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권자가 된 거야. 글로벌 기업에. 근데 이 친구, 이 회사에서 처음에 나를 이제 기회를 줬던 그 사장님이 지금은 친구가 돼서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평생지기 친구가 된 이유는 지금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었던 것 같아. 이 친구도 아주 초창기 한 십몇 년 전에 이 제품 자체가 불량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 그 당시에 나의 장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을 중재하고 이 사람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데 나는 내 장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조건이 없이 그런 갈등 해소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 힘을 상당히 많이 보탰었단 말이야. 그렇게 고생한 결과 위기를 아주 빠르게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 근데 그 이후에 말이야, 내가 한국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 친구가 필요한 때가 오게 되는 거야. 뭐 인허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서류가 부족하다든지 갑자기 성능시험 같은 것들을 보건당국에서 한 몇천만 원짜리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벌어지더라는 거야. 그때는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 근데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 했을 때 이 친구는 한 1초도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때 우리 서로는 서로가 느꼈던 거지. 아, 우리 둘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관계구나. 그렇게 서로가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서로가 뭔가를 뭐 얘한테서 이용을 해서 뭔가를 좀 얻고 이 친구한테서 기회를 얻어서 내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일절 안 하게 되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즐겁고 행복하고 일을 할 때 있어서도 소통이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 말 몇 마디만 하면 모든 거를 서로가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야.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환심을 사야만 나는 이 관계들을 이어갈 수 있고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 그러면 결국은 내 본업이 뭐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주제가 뭔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친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것들이 맞는 이런 관계들이 오래간다는 점을 깨우치고 나면 말이야, 내가 10명을 도와주면 내 편이 되는 2명을 찾을 수 있다고 했듯이 30명을 하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은 6명의 사람의 내 편을 만들 수 있고 나만이 갖추고 있는 이 능력을 적절하게 어떤 조건이나 이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기본 토양이 된다면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 더 나가서 내가 사는 도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국가에서 아주 존중받고 사랑받는 성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